얼마나 지났을까? 서영은 서서히 희미한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서 들리는 낯설고 다급한 목소리들이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긴장돼서 잘 안 돼. 이거 진짜 1억 주는 거 맞지? 낯선 남자의 초조한 목소리가 미란에게 되물었고 미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옷만 확실히 되면 돈 준다고 했잖아. 불륜으로 엮든 인터넷에 올리든 어쨌든 확실한 영상만 있으면 돼. 서영은 상황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낯선 사내에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으로 이 모든 걸 촬영하는 영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산에 가자는 남편 말만 듣고 산에 올랐다가 입에도 담기 힘든 일을 겪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영은 올해 46,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김영진은 중견기업 대표로 항상 바쁘고 사회적 지위도 안정된 사람이었죠. 덕분에 서영은 겉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단독주택, 남부러울 것 없는 경제적 여유, 겉으로 보기엔 참 완벽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런 완벽한 삶 뒤엔 서영만이 알고 있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수년 전부터 서먹해졌고 아들마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난 뒤 그녀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서영은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고 쓸모없는 듯 느껴졌고 가끔씩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오늘 역시 남편 영진은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곧장 침실로 들어가 잠들었고 서영은 그의 옆에 누워 2시간째 천장만 바라본 채 뒤척였습니다. 이따금씩 들리는 남편 영진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자상하게 그녀를 품어주던 넓은 어깨였지만 언제부턴가 자신을 차갑게 밀어내는 낯선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영은 고민 끝에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체온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여보, 자요? 영진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의 어깨를 조금 더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길래 그냥 오랜만에 당신이랑. 순간 영진이 몸을 조금 움직이며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피곤하니까 제발 좀 자자.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다음에 하자. 다음에 힘이 남아 돌면 낮에 운동이라도 해. 그 말 한마디에 서영의 온몸은 순간 굳는 듯했고 애써 목소리를 눌러 참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냥 내가 오늘따라 많이 외롭네. 작게 중얼거렸지만 돌아눕는 영진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서영은 그 소리가 더욱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서서히 돌아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가? 결국 서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외로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 가슴 언저리를 스치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허망함과 공허함이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내가 더 비참하다. 그녀는 얼굴을 베개에 묻고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곁에 누워있으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외롭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침대 위 그녀의 눈물 자국은 베개싯을 촉촉히 적셨고 그렇게 서영은 긴 새벽이 다 지나도록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이른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를 깨우고 말았죠. 서영은 천천히 눈을 뜨며 피로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침실을 나서자마자 아침부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던 남편 영진이 서영을 슬쩍 보고는 무심하게 말했죠.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어. 영진은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서운한 마음에 잠시 멍하니 남편이 나간 현관을 바라봤죠. 곧이어 서영은 외출 준비를 마친 아들 민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민재야,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알지? 그러자 민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알아. 이따 문자 보낼게. 나 늦었어. 민재 역시 신발을 급히 신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안은 금세 텅 빈 정막으로 가득 찼죠. 서영은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듯 그녀는 천천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냄비 안에서 뽀얗게 끓는 미역국을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 속엔 쓸쓸함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네. 서영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떠먹으며 혼자만의 생일 아침을 보냈습니다. 평소엔 익숙했던 그 맛도 오늘따라 씁쓸하게만 느껴졌죠.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식사를 마친 서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를 타고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정원에서 무언가에 열중하며 일하는 관리인 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지난 4년 넘도록 변함없이 서영의 집을 정성껏 관리해주고 정원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집안일을 돕는 직원이라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에게는 조용히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사실 며칠 전 동네에서 키우는 개들이 밤중에 들어와 서영이 아끼던 화단을 몽땅히 집어놓았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꽃잎이 찢겨나간 채 무너진 꽃들을 보며 속상해하던 서영은 결국 준호에게 급히 연락을 했었죠. 준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잘 알기라도 하는 듯 아침 일찍부터 나와 엉망이 된 정원을 세심히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삽을 들고 흩어진 흙을 조심스럽게 다듬었고 부러진 가지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며 그의 이마 위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서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슬리퍼를 신은 채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죠. 준호 씨,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서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호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영을 반겼습니다. 아, 사모님 나오셨어요. 개들이 생각보다 심하게 해놔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서영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번번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준호 씨, 제가 화단을 워낙 아껴서 보기가 많이 안 좋아서 속상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히 말씀드려서 더 속상하게 해드렸나 보네요. 오늘 같은 날은 즐겁게 보내셔야 하는데 말이죠. 준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모님. 그는 서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화단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부러졌지만 여전히 곱게 피어있는 수국과 작약, 작은 장미들을 몇 송이 골라 조심스레 손에 모았습니다. 준호의 손길은 꽃잎 하나 상처내지 않으려는 듯 세심하고도 부드러웠죠. 곧 준호는 서영 앞에 서서 조금 수줍게 즉석에서 만든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사모님 생일이잖아요. 제가 따로 준비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서영은 예상치 못한 준호의 다정한 축하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가에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꽃향기를 맡으며 가슴 속에서 은은히 퍼지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죠. 준호 씨, 이런 걸 언제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더 속상해 하시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웃어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준호의 말투와 눈빛은 진심이 느껴질 만큼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어느새 그의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에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죠. 덕분에 아침부터 우울했던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정말이지 준호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얼마나 속상해했을까요? 서영의 말을 들은 준호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시 화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숙련된 손놀림으로 흩어진 흙들이 다시 차분히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작지만 분명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영은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나가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다가갈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죠. 함께 흩어진 꽃잎을 치우기도 하고 상처난 나무를 보살피며 둘 사이엔 조금씩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서영이 정원 벤치에 앉아 한가로이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준호가 작은 찻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목련차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 꽃이 차로도 참 향긋하거든요. 준호는 세심한 손길로 찻잔을 서영 앞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찻잔에서 피어올라 서영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목련으로도 차를 만들 수 있나요? 준호 씨는 정말 모르는 게 없네요. 준호는 그 말에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꽃과 나무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특히 목련은 볼수록 참 사모님을 닮은 꽃이에요. 서영은 뜻밖의 말에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제가요? 어떤 면이요? 준호는 따스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목련은 늘 수줍게 피어나서 자기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우아하고 매력적인 꽃이죠. 제가 보는 사모님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서영은 순간 당황하며 살짝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준호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너무 좋게만 봐주네요. 아니에요. 전 진심입니다. 준호의 진지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덧 서영은 준호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었죠. 남편에게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과 다정함이 준호에게서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혼란과 미묘한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영은 깊이 잠든 남편 영진의 곁에 누워 혼자 뒤척이다 문득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그녀를 향한 다정한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서영의 몸은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 서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남편 옆에 누워 다른 남자, 그것도 준호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깜짝 놀랐죠.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서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급히 움직임을 멈추고 애써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계속 떠오르는 준호의 얼굴과 목소리를 떨쳐내기 어려워 복잡한 심정으로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영진이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잠깐 나와서 앉아봐. 서영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과 함께 천천히 소파 앞에 앉았습니다. 낯설게 굳어있는 남편의 표정에서 그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진은 잠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 끝내자. 이혼해. 순간 서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죠. 갑자기 무슨 소리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혼이라니 왜요? 그녀의 당황스러운 반응에도 영진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이제 너랑 같이 사는 거 지쳤다고. 매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대화, 다 지겨워. 그 말에 서영의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외로움과 서름이 순식간에 가슴에서 터져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간신히 그 감정을 억누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요. 나 고칠게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해요. 서영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영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난 이미 결정했어. 이혼 못하겠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갈라설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아무리 소송한다고 해도 이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서영의 절규에 영진은 더 이상 말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서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남편의 말이 현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건 그녀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안에서 힘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영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진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오늘부터 집안일 맡아줄 사람이야. 영진은 여자의 이름이 강미란이라 소개하며 영진은 서영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집안일 하기 힘들잖아. 앞으로 미란 씨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고 있어. 그렇게 영진은 짧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그 여자는 이름이 강미란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첫날부터 서영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설거지는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위로는 제대로 닦이지 않은 얼룩들이 보기 흉하게 남아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미란이 벗어놓은 옷가지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 집안은 며칠 만에 서영이 기억하던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영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미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서영이 조심스럽게 미란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미란 씨, 미안한데 집안일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집이 너무 어지럽혀져서 그래요. 그러나 미란은 서영을 힐끗 쳐다보며 귀찮다는 듯 입술만 삐죽거렸습니다.
시선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알아서 한다니까요. 건성으로 내뱉는 말투에 서영은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아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결국 참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빨랫대 위로 미란의 속옷들이 떡하니 널려 있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화려하고 노골적인 디자인의 속옷들은 마치 누군가 보란 듯이, 오히려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당당하게 펼쳐져 있었죠. 순간 서영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행동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모멸감이 온몸을 떨게 했죠. 대체 이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속옷을 거두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미란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영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남편 영진의 태도가 더욱 서글프게 다가왔죠.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도 자존감도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주는 모욕감이 가정부 미란을 통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서영은 답답한 집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를 감쌌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원을 걸으며 흐트러진 꽃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서영은 작은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았습니다. 홀로 숨죽여 흐느끼면서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던 준호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서영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영은 갑작스런 준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선명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준호 씨, 미안해요. 내가 이런 모습 보여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슬픔이 묻어나는 표정을 본 준호의 눈빛에도 깊은 안타까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울고 싶으면 우세요. 혼자 참으시면 더 힘들잖아요.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서영은 다시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느끼며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날 버렸고 아들도 날 외면하고 심지어 이제는 낯선 사람한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마치 아이처럼 가슴 속의 응어리를 준호 앞에서 토해냈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다가 결국 숨겨왔던 진심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모님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전 항상 사모님 곁에 있고 싶어요. 사모님이 울고 있을 때마다 제 가슴도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흔들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서영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에게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울 수 없었던 애정과 관심을 준호에게서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영의 흐느낌과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소리만이 정원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서영은 더욱 깊은 혼란과 슬픔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다정한 위로가 기억 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영은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쇼핑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기만 하면 답답한 감정과 서러움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일찍 돌아온 서영은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누가 있나? 서영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와 낮은 신음이 문틈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듯 빨라지는 것을 느꼈죠.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침실을 들여다본 순간 서영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위에서 남편 영진과 가정부 미란이 뒤엉킨 채 있었던 것입니다. 영진의 얼굴은 서영과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뜨겁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었고 미란 역시 서영을 자극하기라도 하는 듯 더욱더 교태스럽게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른 그녀는 순간적으로 문을 거세게 열어젖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갑자기 열린 문에 놀란 영진과 미란은 재빨리 몸을 가렸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눈빛엔 당황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서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적반하장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더는 핑계 대지 말고 이혼해. 미란 또한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뻔뻔한 얼굴로 서영을 응시했습니다. 맞아요. 아셨으면 이제 그만 좀 놓아주세요. 서영은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는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외롭고 고통스럽게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모욕과 배신감으로 뒤엉켜 그녀를 무참히 짓밟고 있었죠. 그런 서영에게 그들은 보란듯이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자 서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몸을 돌려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서영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느새 흐려진 하늘에선 가느다란 빗줄기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굵어진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와 머리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그녀의 온몸을 흠뻑 적셨지만 서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이 흐르는 얼굴 위로 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걸었고 비가 거세질수록 가슴 속의 슬픔과 아픔이 더욱 짙어져 숨이 막혀왔습니다. 텅 빈 거리 위에서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처연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정원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준호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서영의 모습을 본 준호는 놀라서 급히 달려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은 서영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며 준호의 품에 안겨 울음을 쏟아냈죠. 준호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준호는 그녀를 말없이 품에 꼭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위로의 서영은 모든 것을 잊고 그 품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의 다정한 품에 안긴 채 서영은 한참을 울었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뜨겁게 뒤섞이고 있음을 느낀 순간 준호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일단 비라도 피하고 마음 좀 진정시키세요.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근처의 작고 낡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눅진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빗물에 젖은 서영의 머리카락이 이마 위에 엉겨붙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아요. 서영 씨. 나는 서영 씨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의 눈빛이 떨리며 마주쳤습니다. 서영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 준호 역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더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준호의 다정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서서히 다가가 떨리는 키스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맞닿았던 입술이 점점 간절하고 뜨겁게 서로를 원하며 깊어졌습니다. 차갑게 젖어있던 서영의 몸이 준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듯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아픔은 준호의 온기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어느새 방 안을 감싸고 있는 두 사람의 숨소리에 묻혀 희미하게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애틋하게 서로를 향한 간절한 감정을 더 깊이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고 지난날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지워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스하고 애틋한 순간이 지나고 나자 서영은 현실로 돌아온 듯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준호의 다정한 손길이 다시 그녀에게 닿으려 하자 서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서영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과 머리를 정리하고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 위에서 서영은 다시금 혼자만의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아프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서영은 끝없이 깊어지는 고통과 슬픔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서영은 준호와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녀를 힘들게 했던 건 여전히 집안에서 뻔뻔하게 지내는 남편 영진과 미란의 태도였습니다. 분명 그녀에게 현장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미란은 여전히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영을 마주칠 때마다 조롱 섞인 미소를 짓거나 서영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행동했습니다. 서영은 그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 이웃만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영은 갑자기 집안이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시끄럽게 움직이며 신경을 자극했던 미란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네. 어디 갔지? 서영이 그렇게 의아한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영진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긴장한 채로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내보냈어. 뜻밖의 말에 서영은 조금 놀라며 침묵했습니다. 영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평소의 냉정하고 강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미쳤던 거야. 이제 미라는 없어. 더 이상 널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순간 서영은 기가 막힌 듯 차갑고 냉담한 목소리로 그에게 맞섰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랑 그런 짓을 벌였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요? 서영의 차가운 반응에도 영진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과 다르게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정말 죽도록 후회하고 있어.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이라도 가자. 거기서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우리 서영은 남편의 간절한 말투와 낯선 태도에 잠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강한 저항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자신도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영은 결국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나한테 다시 그런 상처 주지 말아요. 서영은 주말 등산을 준비하며 남편 영진과의 관계가 어쩌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와 동시에 자신 또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며 복잡한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영과 영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등산 준비를 마치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서영의 마음속에선 기대와 불안,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영진은 평소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영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돌멩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챙기며 걷는 것이었죠. 괜찮아. 힘들면 쉬었다 갈래? 영진의 그런 태도에 서영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진심으로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가 깊어질수록 점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 풍경 역시 낯설고 외진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길을 가렸고 서영은 어딘가 불안해져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영진은 다정한 웃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아는 길이야. 조금만 더 가면 정말 경치 좋은 곳이 나와. 그곳에서 천천히 얘기하자. 서영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의 확신에 참말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믿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발걸음은 무겁고 힘겨워졌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는 점점 더 지쳐갔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서영이 잠시 숨을 고르며 쉬고 싶어 할 때쯤 영진은 배낭에서 음료수 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이거 좀 마셔. 힘들지? 조금 쉬었다 가자. 서영은 의심 없이 남편이 건넨 음료를 받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어지럽고 몽롱한 느낌에 휩싸이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잡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지? 서영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을 때 영진은 조금 전까지의 자상한 표정과 달리 싸늘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손을 뻗어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대로 힘없이 쓰러졌고
그녀의 시야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영은 서서히 희미한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 들리는 낯설고 다급한 목소리들이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오빠,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불쾌하게 익숙한 그 목소리는 미란의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긴장돼서 잘 안 돼. 이거 진짜 1억 주는 거 맞지? 낯선 남자의 초조한 목소리가 미란에게 되물었고 미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만 확실히 되면 돈 준다고 했잖아. 불륜으로 엮든 인터넷에 올리든 어쨌든 확실한 영상만 있으면 돼. 서영은 상황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으로 이 모든 걸 촬영하는 남편 영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놔줘, 제발! 서영은 절박하게 몸부림쳤고 남자는 서영의 저항에 크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바닥에 손이 닿자마자 본능적으로 손가락 사이로 움켜쥔 흙을 남자의 얼굴에 힘껏 던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눈! 내 눈! 낯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서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빨리 잡으라고. 뒤에서는 다급한 미란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영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물과 공포가 뒤섞인 채 그녀는 산속을 끝없이 내달렸습니다. 맨발로 울창한 숲을 달리는 동안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거친 돌멩이가 서영의 발바닥을 찢어놓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그녀의 절규가 숲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남자의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영은 절망감에 가슴이 미칠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어서 멈추라고!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 씨, 어디 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준호였습니다. 서영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 여기에요. 저 좀 살려줘요. 준호는 서영의 목소리가 들리자 필사적으로 그녀가 있는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순간 서영을 거의 따라잡았던 남자는 준호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며 당황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남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한테 손대지 마! 두 사람은 바닥에 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뒤섞였습니다. 준호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냈고 마침내 상대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가정부 미란과 남편 영진은 당황한 나머지 숲속으로 황급히 도망쳐버렸습니다. 준호는 곧장 땅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영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영 씨,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서영은 준호의 품에 안겨 오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준호 씨,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준호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더는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준호는 며칠 전 우연히 영진이 미심쩍은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몰래 뒤를 쫓아왔던 것이죠. 그러던 중 숲속에서 서영의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서영을 안정시킨 뒤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숲 주변을 수색했고 멀리 달아나지 못한 남편 영진과 미란, 그리고 미란의 친오빠를 차례로 붙잡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차가운 표정으로 영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영진은 갑자기 다급해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경찰 양반, 난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다 계획한 거예요. 난 그냥 휘말린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미란이 격분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했잖아. 오빠를 가담시킨 것도, 서영을 유인해서 영상을 찍자고 한 것도 다 당신이 꾸민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며 그동안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의 탓만 하며 경찰 앞에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영은 믿기 힘든 마음으로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믿고 함께 살아온 남편의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품속에 파고들어 흐느끼기 시작했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서영 씨,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지 말아요. 준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서영의 귀를 울렸고, 서영은 더 깊게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아픔이 조금씩 씻겨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사건 이후 서영은 긴 시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끔찍했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만 했고, 매일 밤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벌어진 끔찍한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남편 영진과 공모자들은 준호의 증언과 수집된 증거로 인해 범죄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동안 서영은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순간에도 준호는 한결같이 서영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낸 서영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바로 영진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지난 결혼 생활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은 고통스러웠고, 그럴 때마다 서영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떨리는 손을 말없이 감싸 쥐고는 다정히 말했습니다. 서영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천천히 해요. 얼마나 걸리든 저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서영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한 순간, 그동안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진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 나 정말 준호 씨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천천히 서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 제가 서영 씨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거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서영 씨가 행복해질 때까지 곁에서 기다릴 거고요. 그 순간 서영은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고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의 품에 기대어 그가 건넨 위로와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만에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준호의 진심 어린 배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준호에게 성급히 다가간 것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보다는 준호를 향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였지만 서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준비했고, 조용하고 아늑한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영 씨가 좋아할 만한 걸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서영은 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 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준호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준호는 잠시 서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진지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영 씨,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서영의 눈빛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끼며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영 씨,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서영 씨의 곁에서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영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디며 그녀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요. 이제 저도 준호 씨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서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서영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였던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긴 아픔과 외로움을 뒤로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두 사람의 삶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